본 영상의 내용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모든 프랜차이즈가 해당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빠르게 만들어지는 프랜차이즈는 분명 존재하며 그 위험성을 알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하나 유행을 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듯 어떻게 우후죽순 여러 브랜드가 생기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프랜차이즈를 생겨날 수 있는지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했던 이야기이고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창업인지를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저는 몇 년 전 딸기 오믈렛을 창업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딸기 오믈렛의 인기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하루 매출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팔아서 5시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일 정도였어요. 유행이 시작할 그 초기에 저희 동네에 매장이 있어서 이 사업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게 되었고 알아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정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창업을 준비하는 1년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창업을 결심하고 본사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창업 문의가 너무 많이 오니까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래도 철저하게 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기는 계속 점점 높아지고 오픈한 매장들이 하루 매출이 엄청나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되니까 완전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본사에 문의를 하면서 미팅 날짜도 잡아가면서 인터넷에 이 딸기 오믈렛에 대해 검색하고 준비할 것들을 찾아보면서 서치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딸기 오믈렛 창업에 관한 글들도 많이 보았었죠. 사실 창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뜨겁게 들끓는 것도 보이는 것이지 단순히 딸기 오믈렛을 사먹는 분들은 와 이런 거 하나 내면 대박 나겠다, 우리 동네에 차리면 돈 벌겠다, 여기서 끝나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괜히 행동력까지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성공의 기회를 잡을 것 같은데 사실 똑똑하지 않아서 쪽박차기 딱 좋다는 것을 제가 이 창업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사 사장과 미팅을 하고 매장을 알아보며 계약까지 하려고 하던 날 저보다 더 좋은 자리를 들고 온 사람이 있다며 계약을 하겠다고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하더라고요. 진짜 로또 맞은 종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지역에 창업을 못하게 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타 지역까지 계속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때마침 세컨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오픈한 건 아니지만 브랜드가 완성되어서 나오기 전에 딸기 오믈렛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한다는 글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구나 하면서 제가 당연히 그 창업 설명회를 듣습니다. 당시 딸기 오믈렛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카페 같은 곳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딸기 오믈렛 박사가 되어버린 저는 우위에 서서 설명회를 듣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딸기 오믈렛이 유행을 하게 되니까 이 비슷한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브랜딩을 해서 이걸 할 가맹점주를 모집한다는 설명회라는 게 제 눈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딸기 오믈렛을 시도하는데 유행하는 딸기 오믈렛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사람이 만든 오믈렛이라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창업 설명회를 연결해준 사람에게 또 연락이 왔는데 다른 브랜드에 참석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행하는 디저트의 프랜차이즈가 생기면 그게 좋든 말든 가맹점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놀라운데 가맹점주 모집도 이렇게 대충 호 하나 걸려라 라는 식인 것도 놀라웠어요. 그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건 그걸 다 아는데도 나는 호구가 아닌 줄 알고 계속 창업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제 자신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대구에 실제로 두 번째 브랜드의 매장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두 가지 모집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사 매장 없이 사업 구상만 해서 컨설팅 업체의 도움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곳, 두 번째는 실제 본사 매장을 운영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상담 후 가맹점 개설하는 곳이었습니다. 대구에 생긴 브랜드는 2번 형태의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대표님께 전화를 해서 대구로 날아갔었죠. 그 대표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연락이 많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연락이 올 줄은 자기 상상도 못했다면서 제가 첫 번째로 연락했던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두 번째 브랜드의 첫 번째 가맹점이 됩니다. 1호점이 된 거죠. 여러분, 유행하는 아이템의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유행템을 보고 빨리 치고 빠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도 빨리 치고 빠지기 위해 유행에 올라타기 위해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럼 창업 컨설팅 업체가 저 같은 사람들과 이 브랜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공들여서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유사 브랜드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물론 매장을 차리는 분들은 이 유행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을 본사에 제시할 것이고, 본사는 이후에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럴듯한 말들로 늘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사나 가맹점주나 유행을 빠르게 올라타서 치고 빠지려는 밑에 깔린 욕망이 같기 때문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유행템을 한 번쯤 오픈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픈 후 생각보다 빨리 빠지는 유행 때문에 치고 빠질 수 없는 거구나, 그때서야 느끼시는 거죠.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이걸 이해하시고 앞으로 유행하는 디저트들을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진짜 뭐 하나 예외 없이 정말 똑같은 흐름이라는 것을요. 디저트 유행은 강해요. 그래서 유행하는 디저트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절대 프랜차이즈로는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이 직전들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